월 50만원, 10년이면 6천만원인데 내 마지막 퇴직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영업자에게 퇴직금과도 같은 노란 우산 공제. 성실히 부어온 공제금이 폐업 후 기대와 다른 현실로 다가올 때 그 막막함과 충격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 50만원씩 꼬박꼬박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10년을 부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원금만 6천만원인데 막상 폐업하고 공제금을 신청하려니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생각과 너무 달라 밤잠을 설쳤다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노란 우산 공제의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 혹시 모를 사업 실패 시에도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폐업이나 노령 같은 힘든 시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대감 때문이죠. 실제로 법적으로 수급권이 보호된다는 점은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것만큼은 내 마지막 비상금이다. 내 퇴직금이다. 라는 든든한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예상치 못한 현실 앞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15년간 운영해 오신 50대 후반의 김영호 사장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매월 50만원씩 1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노란 우산 공제에 부금을 납입하셨습니다. 원금만 해도 6천만원이었죠.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결국 고심 끝에 폐업을 결정하셨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공제금을 신청하러 갔을 때 김 사장님은 안내받은 실수령액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는다고 들었고 10년이나 부었는데 이게 전부라고요? 그동안 소득 공제 받은 건 고맙지만 뭔가 크게 속은 기분입니다. 김 사장님이 겪으신 이 충격,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단순히 폐업, 일하는 정당한 지급 사유만 충족한다고 해서 기대했던 금액이 전부 돌아오지 않는 현실.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의 진실은 바로 기대에 못 미치는 이자율과 어쩌면 우리가 간과했을 수 있는 운영비의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란 우산 공제는 복리 이자를 지급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자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근 온라인상의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노란 우산 공제의 이자율이 연 2%대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정도 수준이라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돈을 묶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어난 금액은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제 부금에서 운영 경비가 일부 차감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금 대비 실질적인 수익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호 사장님의 실망감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충격의 진실은 바로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분명 소득 공제라는 강력한 세테크 수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기본적으로 폐업이나 노령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없는 말 그대로 묶인 돈입니다. 만약 김영호 사장님이 폐업 전에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사업이 어려워져 당장 운영 자금이 급한 상황이었다면요? 노란 우산 공제에 매월 50만원씩 붙고는 있지만 정작 급할 때 이 돈을 활용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서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납입하다 보면 정작 현금 흐름이 막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류 방지라는 든든함 이면에 자금 경색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충격의 진실은 폐업이라는 정당한 지급 사유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란 우산 공제금을 폐업으로 인해 수령할 경우 기타 소득세가 아닌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분명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율 이전에 과세 대상이 되는 원금과 이자의 총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이 기대보다 낮거나 운영비 등이 차감되어 세금을 제하기 전에 원리금 자체가 생각보다 적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한들 최종 수령액에 대한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폐업했으니 세금 걱정은 덜었네 라고 안심하기에는 그 이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김영호 사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비슷한 경험을 토로하는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실망했어요. 중간에 너무 급해서 해지했더니 원금도 못 받았어요. 소득공제 혜택만 보고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안타까운 후기들은 노란 우산 공제가 가진 장점 이면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20년간 의류 매장을 운영하시다 얼마 전 정년과 같은 의미로 폐업하신 60대 박정자 사장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줍니다. 박 사장님은 매월 30만 원씩 15년간 노란 우산 공제에 납입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 사장님은 가입 초기부터 노란 우산 공제를 고수익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장기적인 절세 효과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그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셨죠. 소득공제 혜택은 꼬박꼬박 챙기셨고 동시에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개인연금도 함께 준비하며 노후를 대비하셨습니다. 폐업 후 수령한 공제금은 박 사장님이 예상했던 수준이었고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였다고 합니다. 박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이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부었죠. 알고 가입하니 든든한 노후 방패막이 되어주더군요. 박정자 사장님의 지혜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공제라는 혜택은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에만 현혹될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돈이 묶인다는 점, 기대보다 낮은 이자율의 가능성, 그리고 만약의 경우 중도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 전문가의 지적처럼 소득공제 혜택이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단기 유동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 노란 우산 공제 가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 온라인 정보들을 보면 가입 후 13년 이내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합니다. 한 정보에 따르면 가입 후 1년 미만에 중도 해지할 경우 최대 20%까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단기간 내 자금 필요성이 예상된다면 다른 금융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입 기간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금융 상품이 그렇듯 노란 우산 공제도 장기간 가입할수록 복리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고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그 복리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란 우산 공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현실적인 대비책은 가입 전 예상 해지환 급금과 총 수령액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보는 것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현재 조건으로 중도 해지했을 때 또는 폐업과 같은 정당한 사유로 만기 수령했을 때 예상되는 환급금, 특히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블로그에서 제시하는 기간별 환급률 예시표 등을 참고하여 내 상황에 대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나의 사업 지속 가능성과 미래의 자금 필요 시점을 냉정하게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또는 세금 혜택이 크다고 해서 덜컥 가입하기보다는 본인의 사업 전망과 예상되는 현금 흐름, 그리고 언제쯤 목돈이 필요하게 될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납입 금액과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비책은 노란 우산은 하나의 안전망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나 추가 납부,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활용, 그리고 기타 안정적인 저축 및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산 포트폴리오 전략이 핵심입니다. 특히 IRP와 같은 다른 세제 혜택 상품과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일부 정보에 따르면 2025년부터 노란우산 공제의 소득 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등 일부 세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의 큰 틀, 즉 기대보다 낮은 이자율의 가능성이나 중도 해지 시의 불이익 등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제도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기대와 현실, 그리고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월 50만원씩 부었지만 폐업 후 손에 쥔 돈의 충격. 그 충격은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에 대한 깨달음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더 나은 준비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가 가진 소득 공제나 압류 방지 같은 명확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대와 다른 현실에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춰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묻지마 가입이 아닌 알고 하는 준비만이 예기치 못한 충격을 줄이고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와 관련하여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자신만의 현명한 활용법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